예, 다음은 인지주의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쾰러라는 심리학자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 우리 속에 저 천정 높은 데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뛰어서는 절대로 그것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우리 그 한쪽 구석에 상자를 쌓아 놓기도 하고 또는 긴 장대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가 고픈 원숭이가 저 바나나를 따먹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뛰어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요. 그러다가 무엇을 깨닫느냐? 저 상자를 쌓아서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바나나를 따먹습니다. 또는 어떤 원숭이는 이런저런 행동을 하다가 저 긴 장대를 가져와서 떨어뜨려서 바나나를 따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주의 학습은 학습을 자극과 반응 사이 연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 과정,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을 찾아보고 하는 것으로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상 인지주의 학습을 이용한 광고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제품이 왜 좋은지 알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지주의 학습 과정을 보면은 어떤 리허설을 하고 정교화를 하고 보유, 망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리허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허설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죠? 보통 무슨 음악회라든지 연극을 할 때 사실은 실제 공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앞서가지고 실제와 비슷하게 한번 해보는 게 리허설이죠. 마찬가지로 학습에서도 리허설을 통해서 실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보를 반복해보는 겁니다. 리허설은 단기 기억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정보를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재순환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여름이라도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하면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뭘 하라 그러죠? 사전 체조를 한다거나 또 물을 좀 끼얹어 가지고 미 대비를 하는 겁니다. 즉 일종의 뭐랄까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몸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냥 막 뛰어들기보다는.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은 잘 그런 일이 없지만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무거운 무슨 화분이라든지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들다가 허리가 삐끗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전에 내가 마음속으로 저 화분을 들려고 한다. 뭐 무거울 것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리허설을 해봄으로 해서 허리 다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은 어떤 단기 기억 속으로 정보를 유지한다거나 어떤 장기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단기 기억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또는 단기 기억에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이제 전환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기억 속에 어떤 저장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교화입니다. 정교화라는 것은 자극이 기존 지식과 통합한 어떤 자극을 처리를 하는데 기존 지식과 어떤 연관성 내지 어떤 통합을 함으로 해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정교화가 크면 클수록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화 양은 동기와 능력, 환경에서 정보를 받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노래 가사는요. 노래 가사는 한번 들어놓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운율, 즉 음의 높낮이하고 연결시켜서 정교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이제 무지개 색깔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뭐 이렇게 7가지 색깔을 외우기보다는 앞머리 글자만 따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외우면 더 잘 외워지죠. 이런 것들도 정교화입니다. 어떤 기존에 했던 숫자라든지 어떤 무슨 것들과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 저는 아주 어릴 때 어떤 외워놨던 그래서 조선시대 왕 태정, 태세, 문단시에,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효, 석근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시대 왕을 한번 외우니까 지금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교화가 어떤 잘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교화는 동기라든지 능력, 또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때 또는 능력, 그래서 문제 우리 보유 능력, 즉 기억 용량이 좋을수록 또는 이제 환경 조용한다든지 이런 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학습을 이룰 때도 직접적인 학습과 우연적 학습. 자,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은 직접적인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적 학습은 어떻게 되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고 우연히 보고 그냥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부모가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보면서 물건 살 땐 저렇게 사는구나. 부모가 어떤 길을 건널 때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은
따라 보고 배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연적인 학습인데, 사실은 우연적인 학습도 아주 어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정교와 같은 잘 이루어지면은 기존 지식과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과 어떤 통합이 어떤 잘 이루어질수록 정교와 같은 잘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새로 학습을 할 때, 새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못해 시험 공부를 하고 이럴 때에도, 기존 지식이 내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식, 이미 잘 저장된 지식과 연결을 잘 시키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유가 이루어지는,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뭐 기억에 어떤 저장되는 어떤 보유가 이루어질 때는 자극 요소 간 상호 관련성이 클 때 기억력을 높여준다. 어떤 A란 뭐 지식, A란 B란 지식이 있든 잘 상호 관련성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뭐 핸드폰을 새로 사려고 이제 보는데 내 기존 핸드폰하고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은 금방 잘 됩니다. 기억도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것면은 기억이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구체적인 단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서 배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뭐냐 하면은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시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잘 안 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자극이라도 라디오와 어떤 TV는 TV가 훨씬 더 우리 어떤 지각이 어떤 잘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TV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동원하죠. 근데 이제 라디오는 청각만 씁니다. 신문은 시각만 하죠.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을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도 후각 다 동원하면 훨씬 더 기억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단어가 시각화를 도와서 기억력을 높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에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으면은, 나와 관련들이 있으면은 학습량이 많아지고 훨씬 더 기억력이 잘 된다.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경험한 거, 뭐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경험에서 어떤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특히 이제 군대를 다녀온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40, 50, 60이 되어도 군대 이야기하면은 신이 나고 아주 기억력이 또렷합니다. 왜? 직접적으로 어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 TV에서 봤다, 책에서 읽었다 이런 이제 간접적인 경험은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금방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자신의 어떤 뭐 과거의 행동이라든지 어떤 경험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훨씬 더 기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율, 음악,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기억에 도움을 준다.
아까 제가 이제 뭐 노래 내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운율이라든지 음악이 있으면은, 자, 우리 이제 창을, 국악에서 창을 하시는 분이 있죠. 박동진 씨 같은 분은 하루 8시간을 창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8시간을 연속해서 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 무슨 춘향전, 심청전 이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는 어떤 숫자와 연계되어 있으면 훨씬 기억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 아무래도 긴 문장은 잘 기억이 안 되죠. 어떤 짧은 단어가 훨씬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먼저 어떻게 하죠? 말을 줄여서 사용하죠. 그래서 긴 문장의 말보다는 어떤 함축적이고 간결한 짧은 단어가 훨씬 기억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 한 번 한 것보다는 2번 한 것이, 2번 한 것보다는 3번 한 것이 더 기억을 촉진시킨다. 반복을 하면 할수록 기억이 잘 된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광고는 광고의 마모를 가져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여러분들 광고하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기간 하고는 그 다음에 없애고 아무리 유명했던 광고도 없애고 또 새로운 광고를 만들죠. 왜? 사람은 이게 이제 반복하는 것이 기억에 어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을 하면, 즉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택적인 노출 주의, 이해 보유 뭐 이렇게 단계에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번 본 광고는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공인회계사 하는 사람들이 졸업 후에 1년, 2년, 3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합격률이 높아지고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어떤 7년, 8년 길게 한 사람들은 되게 합격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훨씬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1, 2년 한 사람보다는 7년, 8년 한 사람이 그 책을 수십 번 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합격이 잘 안 돼? 이유는 뭘까요? 이런 마모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론 내 책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특히 시험 과목이라면 뭐 주의 깊게 정독해서 보겠죠. 2번, 3번까지는. 근데 그것이 5번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번에 내가 그 책을 10번 봤다. 어떻게 돼요? 책을 펼치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책을 펼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책을 듣고 나면 그 중에 일부는 기억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보유를 높이는 방법의 원리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 학습에서 망각. 예? 앞에서 망각은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제 망각이 이루어진다. 자, 쇠퇴이론과 간섭이론. 자, 여러분들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응? 컵에 물을 쭉 따르면 이제 쫙쫙 차올라 오겠죠? 가득 찼는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컵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 넘칠 겁니다. 그 다음에 컵에 물을 가득 채웠더라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물이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자, 쇠퇴이론은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진다. 물이 증발하듯이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쇠퇴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간섭이론은 아까 이제 물을 계속 부으면은, 즉, 새로운 학습이 되면은 기존의 학습은 그것이 이제 간섭을 받아서 또는 방해를 받아서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의 어떤 측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인지와 상기 또는 무슨 재인과 회상 이런 용어를 씁니다. 레코그니션과 리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 광고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광고가 더 효과가 있는지 그만 광고 안을 5개를 만들었어요. 5개를 보여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기억에 남는 광고를 뭐 떠올려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 그 5개 광고를 다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1개, 2개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도 광고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 내지 어떤 재인의 방법은 사람의 어떤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광고를 떠올릴 수 있도록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물을 보여주고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이제 회상은 상기나 회상은 어떤 그런 단서의 제공 없이 기억을 떠올리도록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광고의 어떤 그 효과, 특히 사전 측정에서 이제 이런 주로 이제 회상은 사후 측정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 측정에서 많이 썼는데, 그래서 광고 효과를 평가할 때 이제 단순 인지와 강제 선택 인지. 단순 인지는 어떤 광고물을 제시하고 전에 본 광고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강제 선택 인지는 뭐 정해진 보기 중에서 이제 뭐 정해진 이제 몇 개를 중에서 그 중에서 뭐 강제로 선택하는 것들인데, 주로 이 이제 광고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걸 선택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기 측정은, 상기 측정은 보조 상기와 어떤 이제 비보조 상기가 있는데요. 비보조 상기는 말 그대로 이제 아무런 단서 없이 이제 기억을 떠올리도록 측정하는 것이고, 이제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보조물을 안 주면 전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어떤 보조물을,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범위를 축소시키도록 한다든지 어떤 뭐 단서를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학습. 대리학습은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학습이라 하면은 관찰학습 또는 대리학습은 간접적인 학습입니다. 즉,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 이제 한자 사자성에서 타산지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타산지석과 같이 이제 뭐 다른 사람 하는 행동 보고, 사실 이제 뭐 TV에서 무슨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한다든지,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본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좋은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좋은 면을 보게 되면 그걸 모방하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본다면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무슨 강도 어떤 도둑 모습부터 해서 이제 나쁜 행동을 자꾸 이제 보여주면은, 사실은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모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뉴스에서 너무 많이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좋은 면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것을 모방해서 나도 사고 싶다 되는 거죠. 또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제약, 약 광고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리학습이 일어나도록 합니다.